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봤나요? 우리 옆집에 전 세계 돈을 혼자 다 쓸어 담던 초부자 형이 살았어요. 집마당에는 페라리가 줄지어 있고 동네 모든 전자제품은 그 형네 집에서 만든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삭망하더니 30년 동안 라면만 먹고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다들 이제 저 형은 끝났어 라고 말할 때쯤 그 형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자기 전 재산, 아니 목숨까지 걸고 다시 세계 1등 하겠다며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누굴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1. 세상은 우리 발 아래 있었다. 1980년대 일본의 위험. 지금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1980년대는 그냥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1988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TOP10 중에 일본 기업이 무려 6개나 있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리던 시절이죠.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의 50.3%가 일본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반도체 2개 중 1개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는 소리예요. 미국은 어땠냐고요? 당시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일본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품질에 밀려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칩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다니 이러다 안보가 뚫리겠다며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2. 미일 반도체 협정의 비극. 잘 나가던 일본의 콧대를 꺾은 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일본이 너무 커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방에 불러다 놓고 서명을 강요합니다. 그 유명한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내용은 황당했어요. 너네 반도체 가격 너무 싸니까 강제로 올려.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미국산 반도체 20%. 무조건 싸.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돈 그만 벌고 우리 물건 사줘라고 멱살을 잡은 겁니다. 이때부터 일본 반도체의 정밀한 시계바늘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투자는 줄어들고 설계보다는 생산에만 매달리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일본의 각성. 그런데 2024년 현재 일본이 왜 갑자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반도체에 목숨을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의 쌀은 반도체죠? 자동차, AI, 미사일, 심지어 우리가 쓰는 냉장고까지요. 그런데 일본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만약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되면 일본의 자랑인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자동차 공장들이 올 스톱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걸 보고 일본 정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 뭐냐? 바로 돈지랄. 아니 압도적인 자본 투입입니다. 보통 일본 하면 느림의 미학이 떠오르죠? 서류 결제받는데 한 달 걸리고 도장 찍는데 일주일 걸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4. 츠구미 프로젝트와 TSMC 구마모토 공장의 기적. 일본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모셔오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공장 지어줘. 우리가 공사비 절반을 현금으로 싸줄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의 나라 기업 공장 짓는데 자기 나라 세금 약 1조 2천억엔 하나 약 10조 원을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구마모토에 지어진 TSMC 제1공장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단 20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 건설 현장에서 24시간 3교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광경 상상이 가시나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건 일본의 기적이다라며 눈물을 흘렸을 정도예요. 5. 우리의 목표는 이나노다. 라피더스의 야망. 하지만 일본의 진짜 야심은 TSMC 유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8개 대기업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뭉쳐서 만든 국가대표팀 라피더스 RAPIDUS가 등장합니다. 라피더스의 목표는 황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금 4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기술력을 단숨에 2나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나 내년에 서울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너네가 무슨 수로 삼성이나 TSMC를 따라잡아? 라고요. 하지만 일본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설계는 미국 IBM이랑 하고 장비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돈은 국가가 된다. 라는 미일 연합군 전략을 짜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부활 욕구가 딱 맞아떨어진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년 전처럼 다시 한번 버블로 끝낼까요? 사실 일본의 이 부활 시나리오에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은 수십조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삼성전자의 진짜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앞에서 일본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만 있다고 반도체가 뚝딱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칼날을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1.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잃어버린 세대의 비극. 일본 반도체의 가장 뼈아픈 약점, 그건 바로 인력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사람이 만드는 예술입니다. 1나노, 2나노 하는 그 미세한 공정을 관리하려면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일본은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동안 똑똑한 일본 대학생들은 반도체 전공을 피했습니다. 망해가는 산업의 왜가? 라면서요. 그 결과 지금 일본 반도체 현장에는 60대 베테랑과 20대 신인만 있고 허리를 받쳐줄 3040대 전문가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 TSMC 공장이 들어설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대만 엔지니어들을 모셔오기 위해 전용 아파트를 짓고 월급을 일본 평균의 2배 이상 부르며 구걸하다시피 사람을 모은 겁니다. 돈은 국가가 낼 수 있지만 30년의 기술 공백은 돈으로도 금방 메워지지 않는 법이죠. 우리를 거치지 않고는 칩을 만들 수 없다. 소부장의 전설. 그럼 일본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일본이 큰소리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오븐도 좋아야 하지만 밀가루와 이스트가 좋아야 하죠. 반도체라는 빵을 만드는 데 있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와 오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강광의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특수 액체인데 일본의 세계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웨이퍼 반도체의 도화지가 되는 판이죠. 시네츠 화학과 썸코 SUMCO라는 일본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회로를 깎아내는 데 쓰는 가스인데 이것도 일본이 꽉 잡고 있죠.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피상에 걸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일본의 소부장은 갑 중의 갑입니다. 일본은 생각한 겁니다. 완성품 칩은 삼성이나 TSMC가 만들지 몰라도 그들이 쓰는 재료와 장비는 우리 거다.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 부활은 시간 문제다. 3. 지정학적 운빨이 터졌다. 미국의 간택. 여기에 하늘이 돕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 세계 반도체 90%가 끊기는데 어쩌지? 믿을만한 기지가 필요해. 이때 일본이 손을 번쩍 듭니다. 형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섬나라이고 미군 부대도 많고 기술 기본기도 탄탄합니다. 우리 땅에 공장 지으세요. 미국은 일본을 반도체 불침항모로 낙점했습니다. 대만은 불안하고 한국은 북한 리스크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묘하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완벽하게 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IBM의 최첨단 2나노 기술을 일본의 라피더스에 전수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파격 중의 파격이에요. 일본아, 다시 한번 칼을 갈아라.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시그널이죠. 4. 홋카이도에 세워지는 반도체 왕국. 지금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시에는 거대한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라피더스 공장이죠. 일본 정부는 여기에만 약 1조 엔구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라피더스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안 해. 대신 AI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2나노 칩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줄게. 일명 단납기 전략입니다. 남들이 3개월 걸릴 거 우리는 한 개월 만에 해준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전 세계 AI 기업들이 다 일본으로 몰려갈지도 모릅니다. 5. 일본의 부활 남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일본이 반도체로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에이, 일본이 되겠어? 라고 비웃기엔 그들의 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2나노 공정에 성공하고 소부장 파워를 앞세워 TSMC와 손을 잡는다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반도체 패권을 한번 뺏기면 되찾아오기까지 30년이 걸린다는 걸 일본이 몸소 보여줬으니까요. 자,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일본의 물량 공세, 미국의 기술 전수, 그리고 대만의 생산 능력까지 합쳐진 V-1 대 반도체 삼각 동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동맹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이 인물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일본의 100조 원짜리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부활을 가로막는 마지막 거대한 벽,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생존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본의 기세가 무섭긴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일본의 반도체 부활 시나리오에는 아주 치명적인 폭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1. 안방을 통째로 내준 거 아니야? 종속의 공포. 먼저 TSMC를 모셔온 게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일본 정부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TSMC는 대만 기업입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의 전기와 물을 쓰며 돈을 벌지만 결국 핵심 기술과 수익은 대만으로 흘러가죠. 일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는 거죠. 만약 나중에 TSMC가 보조금 더 안 주면 공장 뺄래? 라고 협박이라도 하면 일본은 꼼짝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 노릇하는 세입자를 들인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미국의 변심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저. 더 무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시죠?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박살낸 건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잡으려고 일본을 치켜 세워주고 있지만 만약 일본의 라피더스가 진짜로 이나노 공정에 성공해서 미국의 인텔이나 엔비디아를 위협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제2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들고 나올 나라입니다. 일본아 너네 너무 컸다. 이제 좀 쉬자. 라고 말이죠. 국제 정세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이죠. 일본이 이 좁은 외줄타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3.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는 놀고 있나? 일본이 저렇게 달릴 때 우리나라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꽉 잡고 넘사벽 수익을 내고 있죠. 일본이 이제 겨우 기본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한국은 이미 초격차를 유지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격이 매섭긴 하지만 30년의 격차를 단 23년 만에 뒤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은 도망가는 한국과 쫓아오는 일본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일본 반도체의 부활과 그 이면의 전쟁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반도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의 향방이 갈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국력이 정해집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풍우가 오는데 혼자만 기상특보를 끄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만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선점이 곧 자산이고 힘입니다. 구독 버튼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를 잊지 못해 도태되는 99%에서 탈출해 판을 읽고 기회를 잡는 상위 1%의 정보를 선점하는 생존권 결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포큐브를 통해 내일의 기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였고 무지한 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것이 권력인 시대에 당신은 지배할 것입니까? 당할 것입니까?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격변하는 시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